폭발의 도시 모스크바 암살 사건과 전쟁의 그림자. 제1막 폭발은 왜 수도에서 일어나는가?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무너진 안전한 전쟁. 전쟁은 대개 국경에서 일어납니다. 총성과 포성이 전선에서 울리고 수도는 전쟁을 지휘하는 안전한 장소로 남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22일 아침 모스크바에서는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합니다. 출근 시간대에 가까운 오전 모스크바 중심가의 한 도로에서 고위 러시아 장군이 탑승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차량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현장은 곧바로 통제되었습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사건 직후 고의적 폭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도 일반적인 범죄도 아니었습니다. 폭발물의 설치 방식, 차량 이동 경로, 폭발 시점, 모든 것이 의도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 언론은 초기 보도를 극도로 절제했습니다. 사건 발생, 수사 착수, 동기 조사 중. 그러나 외신과 정보당국의 분석은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지정학적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전조일 수 있다. 왜 하필 수도였을까? 왜 하필 장군이었을까? 그리고 왜 지금이었을까? 러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가 예산, 산업 구조, 언론 통제, 치안 시스템. 전쟁은 전선에만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안전한 후방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깨뜨렸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국경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도 한복판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복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내부 테러 가능성, 외부 정보기관 연계 가능성, 개인적 원한을 가장한 정치적 범죄. 그러나 어느 가설도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정치적 파장을 키웁니다. 유럽 각국의 안보당국은 경계를 강화했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정보 분석도 다시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명의 장군이 사망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이동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보, 상징, 공포를 통해 확산됩니다. 그리고 수도에서의 폭발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모스크바의 폭발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제2막 암살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보안의 균열, 내부의 그림자, 그리고 정보전.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는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고 휴대전화 신호는 실시간으로 추적되며 군과 정보기관의 동선은 일상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런 도시 한복판에서 고위 장군의 차량이 폭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하나의 의문을 남깁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사건이 국제적 관심을 받은 이유는 폭발의 규모가 아니라 위치와 대상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고위 장성은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 전략의 일부이자 정권 안정의 상징이며 국가 권력의 얼굴입니다. 이런 인물의 이동 경로는 철저히 관리됩니다. 출발 시간, 차량 교체 여부, 경호 인력 배치, 이동 중 통신 차단. 모든 것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폭발은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폭발 방식입니다. 차량 외부 공격이 아닌 차량 내부 혹은 차체 하부에
정밀하게 설치된 폭발물 가능성.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둡니다. 장기간 준비된 작전, 내부 정보에 접근한 세력, 즉흥적 테러가 아니라 정보를 가진 자의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방향의 분석이 흘러나옵니다. 이 정도 보안을 뚫으려면 내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은 러시아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피로를 쌓아왔습니다. 장기전, 제재, 자원동원, 사상자 증가. 전쟁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항상 균열을 만듭니다. 특히 정보기관과 군 내부에서는 권력 경쟁과 책임 전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가 실패했는가, 누가 정보를 흘렸는가, 누가 보호에 소홀했는가. 암살 사건은 단지 한 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연쇄를 촉발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보전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대 전쟁에서 정보는 무기입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상대의 내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 장군의 암살은 전선의 손실보다 더 큰 심리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심장부에도 닿을 수 있다. 이 메시지는 러시아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합니다. 유럽 정보기관들은 즉각 자국 내 러시아 관련 시설과 인사보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정보 흐름도 다시 분석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다른 공포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보안이 완벽하다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권력은 불안으로 바뀝니다. 암살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지만 그 여파는 신뢰를 죽입니다. 모스크바의 폭발은 한 장군을 제거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러시아 내부에는 더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 제3막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는가? 전선 밖에서 시작된 전쟁, 수도를 향한 압력. 전쟁에는 보이는 전선과 보이지 않는 전선이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되는 참호와 포병선, 그리고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는 심리와 상징의 전선. 2025년 12월 22일 모스크바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폭발은 그 보이지 않는 전선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제안보 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암살은 전쟁의 판을 바꾸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이미 재래식 전면전의 단계를 지나 있었습니다. 드론, 사이버 공격, 에너지 시설 타격, 정보 조작. 전쟁은 다층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에서의 고위 장성 암살은 다른 차원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전선의 이동이 아니라 전쟁의 방식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전쟁의 비대칭화로 설명합니다. 더 이상 병력과 화력의 정면 충돌이 아니라 결정적 상징을 겨냥한 타격. 고위 장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전략의 얼굴이고 국가 의지의 표상이며 전쟁을 관리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수도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전선의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후방도 안전하지 않다. 이 메시지는 러시아 내부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안보당국, NATO 회원국들, 중립국들까지 모두 이 신호를 읽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수도들에서는 경계 수위가 올라갔고 러시아 관련 인사와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이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수도 암살은 전염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다음은 상상으로 확장됩니다. 만약 모스크바에서 가능했다면 다른 수도에서는 왜 불가능한가?
전쟁은 물리적 충돌 이전에 상상력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점령되면 정치는 공포를 관리해야 합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 담론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다. 수도는 안전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 이후 그 문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국경 밖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낳습니다. 첫째, 더 강한 통제, 보안 강화, 정보 감시 확대, 내부 단속 강화. 전쟁이 일상으로 스며들수록 국가는 시민을 더 강하게 관리하려 합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불안.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가? 전쟁이 수도로 들어오는 순간 국가와 시민 사이의 계약은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사건은 전쟁의 경계를 재정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동유럽의 분쟁이 아니라 유럽 전체 안보 구조를 재설계하는 변수가 됩니다. 군사력의 우위보다 중요해진 것은 취약점의 노출입니다. 누가 상대의 균열을 더 잘 읽는가? 모스크바의 폭발은 전쟁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그 단계는 더 넓은 전선이 아니라 더 깊은 침투입니다. 전쟁은 이제 지도 위가 아니라 국가의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3학 세계는 이 신호를 어떻게 읽었는가? 외교, 제재, 보복 그리고 확산의 위험. 폭발은 순간이지만 그 해석은 시간을 따라 퍼져나갑니다. 모스크바의 차량 폭발 소식은 국경을 넘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외교 라인은 즉각 반응합니다. 공식 성명은 조심스럽고 비공식 브리핑은 훨씬 솔직합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는 경계 강화, 외교시설, 에너지 인프라, 러시아 관련 인사보호 강화. 다른 하나는 확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수도 암살은 전례가 되기 쉽고 전례는 모방을 부릅니다. NATO 회원국들은 공식적으로는 침착을 강조하지만 군사정보 차원에서는 경계 수위를 조용히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쟁의 규칙이 흐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외교의 언어는 여전히 자제와 안정을 말하지만 현실의 계산은 다릅니다. 만약 이번 암살이 전쟁의 새로운 방식이라면 다음은 어디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외교관들뿐 아니라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에서도 같이 울립니다. 모스크바의 폭발 이후 유럽 에너지 시장은 다시 긴장합니다. 전쟁은 총성이 울리기 전부터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테러 가능성으로 규정하면서도 보복의 언어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보복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측 불가능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 침묵을 불안으로 읽습니다. 중립을 표방해온 국가들조차 이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순간에 다가옵니다. 전쟁이 수도로 들어온 순간 중립은 더 이상 지리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 됩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보복의 연쇄를 촉발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보복은 항상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외교 제재, 경제 압박,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전쟁은 총성이 멎어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모스크바의 폭발은 세계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전쟁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아직 아무도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오막 폭발 이후의 세계. 전쟁, 권력, 그리고 안전의 재정에. 폭발은 사건으로 기록되지만 그 이후는 질문으로 남습니다. 모스크바의 아침을 찢은 그 한 번의 폭발은 도시의 건물보다 먼저 개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안전은 더 이상 거리의 문제도 경비의 숫자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도에서는 같은 질문이 조용히 반복됩니다. 우리는 정말 안전한가? 이 질문은 단순한 치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이 어디에서 끝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전쟁은 이제 전선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보망을 통해, 도시의 상징을 통해, 권력의 얼굴을 통해 진행됩니다. 고위 장군의 암살은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상징적 타격이었습니다. 전선을 지휘하는 손이 도시 한복판에서 멈췄다는 사실. 이 상징은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권력에게 보내는 메시지. 어디에 있든 안전하지 않다. 다른 하나는 시민에게 남기는 여운. 전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이 여운은 조용히 사회 전체로 퍼집니다. 국가는 더 많은 통제를 정당화하려 하고 시민은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시대에 설명은 항상 늦습니다. 모스크바 암살 사건 이후 러시아의 대응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보안은 강화될 것이고 내부 단속은 더 촘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불신의 밀도도 높아집니다. 전쟁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의심을 먼저 키웁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 사건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수도 암살이 가능해진 시대. 이는 외교의 언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합니다. 협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압력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이 압력은 또 다른 사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전쟁의 방식이 변할 때마다 그 끝은 항상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모스크바의 폭발은 한 장군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 전쟁에 대한 거리감, 권력에 대한 상상을 함께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만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도시에 들어온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안전이라 부를 것인가? 폭발 이후의 세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세계는 더 조용하고 더 불안하며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어떻게 통과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합니다.